자, 우리 이번에는 그 명사와 대명사 파트 진행해 볼 겁니다. 준서 책은 거의 후반부에 명사와 대명사 찾아보면 이쪽이 지금 111쪽 보겠습니다. 111쪽 오늘 내용은 어렵지 않을 거고 다음 주가 어려울 거예요. 자, 일단 인트로부터 보도록 할 건데, 자, 명사와 대명사 우리 이제 팔품사에 대해서 이제 다 배울 것이 아니라 이제 고등부 문법에서는 이제 헷갈리는 품사들이 여전히 출제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명사와 대명사. 자, 대명사가 뭐 하는 친구라고 우리 다 알고 있을까? 명사를 대신하는 친구라고 얘기했지. 자, 그러면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 명사와 대명사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겠습니다. 해석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 주소에서 우리 여기 보고 있어.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해석으로 대체 어떻게 찾아보는가라고 하면 시험으로 해석했는지 어떻게 알아볼까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출제 방식이 뭘까? 지금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빈칸? 내가 앞에 이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받아주는지 정확히 물어보려면 빈칸 말고 이 대명사로 가려놨을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 볼 수 있을까? 동안 떠오르는 거 있어? 그러니까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알아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숫자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수일치를 시험에 출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수일치를 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 같은 경우에는 영원한 라이벌이지. 자, 형용사와 부사. 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특징을 갖게 되고 부사는 명사 제외한 것들을 수식한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데 이 수식을 누가 하는가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수식어도 구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건 있는데요. 자, 일단 형용사는 문장의 주성분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지. 부사는 문장의 주성분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어 적절성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보어 적절성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다 내신 대비하러 선배들 빠져가지고 우리 중1만 남았는데 여러분들 내년도 이 보어 가지고 아마 첫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오케이? 보어를 똑바로 구분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모양만으로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또 정말 귀찮게도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쌤이 맨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지? 반드시 해석해봐야 된다는 거고 현재 1기 선배들 중에 여전히 모양만 보고 푸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 이번에도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자, 비교 구문인데요. 비교 구문 아는 거 하나씩 얘기해볼까? 어떤 거 있을까? 비교 원급 비교, 그래요. 원급 비교 예제죠. 원급 비교 또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될 비교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최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 구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챕터 11까지만 나갈 것이다. 이해하셨죠? 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명사와 명사의 종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셀 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를 구분해야 된다. 자, 불가산 명사 우리 중1 때 지금 학원 커리큘럼 상으로는 다루고 있는데요. 불가산 명사를 우리가 암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암기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불가산 명사 암기해본 사람. 순서 암기해봤나요? 안 해봤어요? 통화 해봤나요? 모르겠어요? 왜 몰라? 자, 지우 암기해봤나 이것들? 지민이는요? 자, 사실은 중1 때 암기하라라고 돼 있고 쌤도 중1 때 암기했어. 암기했는데 쌤 과연 다 알고 있을까요? 쌤이 고등학교 3학년 할 때까지 불가산 명사 잘 구분하면서 시험 봤을까?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언과 함께 쓰이지 못하고 복수형을 만들 수 없다라고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불가산 명사는 여기 밑에 적어보면 암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자주 등장하는 친구들은 알아서 암기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나 몇 가지들은 여러분들이 틀릴 때마다 답지에 나왔을 때 틀릴 때마다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살짝 지울까요? 부정관사와 함께 쓰이지 못하고 고등부어법에서는 쓰이곤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두 가지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중학교 내신 볼 때에는 여기 이 책이 말해준 대로 이해하시고, 고등부 올라가면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정관사와 함께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쓰이지 못한다지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복수형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인데, 자, 그거는 영어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영어는 하나의 집합이나 덩어리를 셀 수 없는 명사치를 혹은 하나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뭐 장비라든지 퍼니처,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피스들, 조각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 취급을 하고 셀 수 없다. 숲을 뜻하는 우드라고 하는 말도 나무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셀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 하나하나를 세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왜 셀 수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어. 그냥 원래는 집합체였나 보다 라고 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헷갈릴 만한 친구들만 좀 체크를 해보면 furniture, luggage, clothing equipment 이 정도 될 거고, bread, evidence, information 이 친구들 정도는 진짜만 헷갈릴 것 같고, 돈도 그럴 것 같네요. money. 그 친구들이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는데 막 s가 붙어서 복수형으로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쪽 사례에서는 딱히 볼 게 없네요. 알았죠? 자, 그리고 대명사 지난번에 관계대명사 하면서 한 번씩 봤었는데요. 이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대명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틀만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명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틀만 놓고. 첫 번째,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 언급된 명사를 대신하고 인칭에 따라 달라지는 것. 언급된 명사를 대신하고 인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인칭 대명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시대명사 그리고 지시형용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시대명사와 지시형용사가 있을 텐데 이것은 바로 앞 대상을 지칭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럼 지시형용사는 뭔가요? 라고 하면 지시대명사였던 did, that, does 다시 this, that, did, does 이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시형용사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쌤 때는 그냥 지시형용사란만 없었고 지시대명사로 퉁쳐서 다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인칭대명사랑 지시대명사랑은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하면 얘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명사 말하고 싶어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지유를 쌤이 쉬라고 인칭대명사를 써서 말할 수도 있지만 바로 앞에 지유를 언급했다라고 하면 그냥 this is my friend 이런 식으로 this로 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지칭할 뿐이다. 세 번째로는 제기대명사가 있겠어요. 제기대명사 명사, 대명사로 반복되는 것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명사대명사로 반복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들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앞에 언급하지 않은 채로도 대명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뭘까? 우리 얘기할 때도 있잖아. 있잖아. 그 파란 거, 그 빨간 거, 저 빨간 거 뭐야? 할 때 거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들 말하고 있나? 근데 특정한 명사를 지칭하고 있지도 않죠.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 4번은 괄호를 치셔서 부정대명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대명사. 여기에 똑같은 셔츠들이 있는데 나는 하얀 거 입고 싶어요. 셔츠에 특정한 셔츠를 언급하지도 않았지만 하얀 것이라고 하는 말로써 셔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을 또 대명사로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시대명사가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닥 중요하지는 않고요. 자, 여기서 보통 시험에 출제되는 거 역시나 수일치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My hair is dark brown like that of most Koreans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대신 지금 받아줄 말은 헤어기 때문에 하나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치를 맞춰줘야 된다. The lives of dogs are shorter than those of human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중은 앞에 있는 lives를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일치를 맞춰줘야 된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중2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앞에 명사가 하나는 this로 받고 여러 개는 does로 받고 이런 거 해본 적 있었잖아. 이거 그대로 고등부까지 출제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일단은 부정대명사가 쌤이 이거 화면이랑 책이랑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부정대명사는 똑같이 나와있네요. 부정대명사 한번 보자. 이것도 아까 막연한 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막연한 것 앞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부정대명사. 자, 부정대명사는 앞에 막연한 것을 이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그래도 출제할 수 있는 건 수일치가 있을 수가 있고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앞에서 쌤이 말한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수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용사 수식을 받을 수가 없는데 부정대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one, another 이런 친구들이 등장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자, 부정대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음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해하셨죠? 대명사의 일치가 아마 다음 장에 있을 거예요, 얘들아. 일단 넘어가 볼까요? 없네요. 대명사의 일치는 그러면 그냥 위에 우리 메모했던 걸로 통치자. 어쨌든 수일치 물어보는 거거든요. 수일치를 물어보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옛날 책인데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서 이 개정판에서 뺀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제기대명사 되어 있을 거야. 그럼 제기대명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대명사. 자, 제기대명사는 여기 두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기대명사, 다시, 귀,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한 번 더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이 제기대명사를 뜻하는 것이다. 이해했나요? 다시 돌아옴을 뜻하는 것이 제귀대명사다. 우리 이제 귀가 하는 것도 집에 돌아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기대명사를 얘기하게 되는데 제기대명사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이거는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한국어 문법에 없기 때문에 해석으로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해석으로도 찾아내기가 어렵고 여러분 연습이 되는 학생들만이 구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법에 없어서 해석으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해요. 일단 해석해보고 한 번 더는 같은 대상인지 판단해야 된다. 한번 읽어보고 같은 대상인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점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강조용법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강조용법은 주어나 목적어를 다시 말하면 문장 내 명사를 강조하고 있다. 문장 내 명사를 강조하고 있다. 자, 문장 내 명사를 강조하고 있고 대명사이긴 한데 이 친구는 또 궁금해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부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사. 그러니까 그냥 삽입된 무언가, 부사, 독립된 무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부사. 그래서 I'm at the beautiful actress. 나는 아름다운 배우를 만났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자신 만났어라고 하면서 내가 그를 만났음을 너무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기대명사를 이용한 강조 표현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은 두 가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표현들은 이제 여러분들 내신 때 대화문 표현에서 다 다루게 될 텐데요. 그것은 시험 기간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 by oneself, for oneself 같은 경우에는 고3 때까지 나온다. 이해했지? 표현들 보시면 마음만 먹고 편해지내고 즐겁게 보고 계속 독학 혼잣말하다 이런 것들 다 일상적인 얘기들이라서 모의고사 수능으로는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혼자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계속 출제되고 있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 아파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잠 못 잤어? 네. 너네 맞지 이거? 자, 부정대명사인데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one, other, another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정대명사는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 자, 부정대명사에서 부정대명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정대명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one, another, the other 하는 그런 부정대명사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one과 ones를 말하는 대명사가 있고 아니면 무슨 body, 무슨 thing, 무슨 one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정대명사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대명사는 이 하나를 무작위로 지칭을 했을 때 나머지들을 어떻게 지칭을 할까에 관한 부정대명사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우리 이제 집합 안 배우지 수학에서 집합 배워본 거 지우만 배워봤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선행으로 배웠어? 자, 쌤은 중1, 고1이면 무조건 집합인데 쌤이 여전히 집합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늘 수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1 때도 집합 때문에 이제 고생하다가 고1 때 딱 들어가서 이제 중학교 때 맨날 집합이니까 좀 하겠네 했는데 바로 1학기부터 망한 처음에 방정식부터 가르쳐줬거든요. 어쨌건 이 부정대명사에서 쌤이 집합의 개념을 써볼 건데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 유니버스에서 따온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 그러니까 U라고 하는 것은 요 네모 안에 몇 개 들어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알았지? 네모 안에 몇 개 들어있습니까? 그럼 전체가 2개 있다라고 하면 전체가 2개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하나를 지칭을 하면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라고 지칭을 할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라고 지칭을 할 것이다. 자, 그림 좀 그릴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 3개가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를 우리가 무작위를 원으로 잡으면 다른 하나는 other인데 other니까 관사 붙이면 뭐 되겠어? 부정관사 붙이면 on 붙이겠지. 그래서 on이 붙어서 another가 됩니다. 그래서 another는 또 다른 하나 의미하는 건데 중1 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another스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on이 이미 하나를 뜻하는 관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s 붙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the other. 근데 another는 붙이고 왜 the other는 further라고 안 하지? 이씨. further. another나 further나 별로? 그다음에 further라고 말하기 별로인가요? 붙여가지고 another처럼. another도 on 플러스 하던데 the other도 d 플러스 하던데 further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0개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10개. 자, 그렇게 하면 하나는 원으로 잡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another로 잡겠지. 나머지 8개는 어떻게 칭하겠어요, 동아? 나머지 8개 어떻게 칭하겠어? 나머지 8개인 거 알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 others 하면 됩니다. the others. 자, 근데 몇 개 있는지를 몰라. 무한대 그렇습니다. 몇 개 있는지 모를 때 하나를 정해놓자. 하나는 요거요. 나머지 하나는 another. 근데 나머지 것들의 개수 알아 몰라. 그럼 D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냥 others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많이씩 얘기해보자. 이제 너무 많은데 꼭 하나씩만 지칭할 필요 있나?
학교 갔더니 몇몇 애들은 춘추복을 입고 몇몇은 아직도 하복을 입고 있더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다수를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some이라고 지칭을 하고 다른 나머지들은 others라고 지칭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집단이 3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몇몇을 some이라고 칭하고 몇몇을 others라고 칭하고 나머지도 others라고 칭하면 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숫자를 알고 있다라고 치면 이것처럼 몇몇은 some으로 잡고 몇몇은 others로 잡고 나머지 애들은 숫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de-others가 될 것이다. 이해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쌤이 여기에 시간을 굳이 드린 이유는 뭐냐? 중3 대신 시험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등부에서 나오는 친구는 이거밖에 없어. 이 3개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되게 하면 중학교는 이렇게 우리가 고등부에 필요 없는 것들도 다 시험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된다. 이해했나? 고등부에서는 이렇게 짜잘한 문법들 출제하지 않고 굵직한 것들만 내고 오히려 독해에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쌤이 다 설명했던 거라서 빈칸만 채워보도록 할게요. 빈칸만. 자, another는 단수명사, other 복수명사, another는 on 플러스 other, 이게 또 다른 하나를 의미하므로 단수명사를 쓸 것이다. 단수명사를 쓸 것이고, other는 복수명사를 수식한다. 자, 이 부정대명사 친구들도 이 부정대명사 자체로, 이 3가지 부정대명사 자체도 부정형용사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과 같아. 이해했죠? 청천 문법을 마지막으로 보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원 대 이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원은 특정한 명사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무슨 것, 뭐 요정도 느낌. 그리고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고 원이랑 원지를 통해서 소일치도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갖게 돼요. 그리고 사람 모두 지치.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내 안에 흑염룡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하면 I'm the one who has 뭐 black flame dragon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명사 지칭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인칭 대명사다. 특정한 명사를 지칭하고 있다. 자,
형용사의 수식 받을 수가 없고요. 수일치는 이시면 단수, 대미나 대의로 복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고, 사물만 지칭한다라는 특징을 하게 되겠습니다. 끝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과 it을 구별해 볼 수 있다는 점이고, 자, 기타 부정대명사의 용법 정리. 자, 요거는 중2 혹은 커리큘럼,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서 중3이기도 한데, 요것도 이제 중등부 내신에서 자주 다루는 거고, 고등부에서는 잘 시험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자,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바디, 원, 이 띵 친구들이 somebody, nobody, anybody, someone, no one, anyone, something, nothing, anything 말할 때 이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그냥 알아둬야 될 것은 형용사가 뒤에서 소식한다. 형용사가 뒤에서 소식한다. 형용사가 뒤에서 소식한다. 그 다음에 올록 정관사 소유격 명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 예전에 배웠던 수량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량 부분 퍼센트 분수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오브 뒤에다 수일치한다라고 얘기했죠. 그거 그냥 나온 거야. 자, 그리고 이더와 니더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잘 되지 않고 있고 그냥 이더라는 말이 있고 거기에 노가 붙어서 니더가 된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이것이 명사, 대명사에 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한번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네,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